볼까요? 자, 458번입니다. 24년 6월 고2 4번 문제네요. 0부터 파이 사이에서 방정식의 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코사인 x가 얼마면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2영역만 그려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x 그래프는 저 영역만 그리면 여기까지만 그려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랬는데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 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우리 특수각의 결과물 중에 2분의 1 나오는 거 있었습니다. 특수각 결과물 중에 2분의 1 나오는 거 언제였죠? 코사인의 결과물이 2분의 1 나오는 거? 60도 얼마? 3분의 파이배였었어요. 그럼 대칭성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분의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3분의 파이겠죠. 그렇죠? 그럼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뒤로 갔으니까 이 친구의 좌표는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물론 각변환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이런 각변환보다는 이렇게 그래프의 대칭성을 활용해 주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458번의 답은 3분의 2파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셨어요. 0부터가 아니고 2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 라고 나와 있는데 탄젠트 x가 루트 3이래요. 아이고, 그럼 우리 특수각 중에 루트 3이 있긴 있죠. 결과물 중에 루트 3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특수각이 아닌 90도를 넘어가는 2분의 파이를 넘어가는 친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여기 2분의 파이. 첫 번째 점근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대칭으로 이렇게 생겨서 여기 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3파이 있고 점근선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모양하고 이 모양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2파이 해서 이렇게 생기고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같죠. 탄젠트 x가 루트 3이래요. 루트 3이면 여기쯤 있겠네요. 루트 3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서 만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2분의 파이에서 2파이 사이니까요. 이 친구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럼 특수각 중에 루트 3이 나오는 건 얼마였냐면 3분의 파이, 60도였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니까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친구가 됩니다. 그럼 얼마?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어디냐? 네, 여기 있네요. 5번, 3분의 4파이. 됐죠? 자,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x가 0부터 2파이 사이인데 sin x-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래요. 물론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리셔도 되지만 귀찮죠? 곡선을 평행이동하는 게. 얘를 잠시만 t라고 생각할 거고요. 치환했지만 범위에 대한 판단은 특별히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축을 t라고 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sin t 그림이니까 이렇게 생겼죠. 여기 2파이, 그 다음에 여기 얼마? 파이.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인데 2분의 루트 3이 나왔대요. 2분의 루트 3. 여기쯤 있겠죠? 우리 특수각 2분의 루트 3에 해당하는 친구. 여기랑 여기인데 특수각 중에서 아이고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3분의 파이, 6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60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도 60도가 되겠네요. 3분의 파이. 그럼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뒤로 갔으니까 이 친구는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친구는 3분의 파이죠? 두 번째 친구는 3분의 2파이예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도 더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더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이 친구에서 2파이만큼 한 번 더 간 거죠, 사실은. 이 친구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죠. 그래서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다음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랑 얘는 주기 하나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3분의 2파이에서 2파이를 더한 거. 그럼 뒤쪽도 있겠죠? 뒤쪽은 3분의 파이인데 2파이만큼 빠진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인데 얼만큼? 2파이만큼 뒤로 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t요, t. x-4분의 파이가 이 친구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x잖아요. 그러면 3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다음 친구는 3분의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 중에서 뭘 찾아야 돼요? x가 0하고 2파이 사이에 있는 친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0하고 2파이 사이에 있죠. 이거 12분의 7파이잖아요. 다음 이 친구 요거 12분의 얘는 3이 분자에 붙을 거고 얘는 8이 붙으니까 12분의 11파이네. 됐죠? 그럼 다음 친구요. 2파이에 3분의 파이까지 더해져 있는데 거기에 4분의 파이까지 더해져야 되잖아요. 2파이에 3분의 파이까지 더해져 있는데 거기에 4분의 파이 더하면 무조건 2파이가 넘죠. 그럼 이 친구들은 의미가 없겠네요. 그러면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이건데 이것도 해봤자 뭐예요? 안 되겠죠. 그죠? 뭐예요? 아까 전에 이게 얼마? 이거랑 4분의 파이까지 해봤자 12분의 11파이잖아요. 여기서 한다고 해도 음수? 얘도 당연히 음수죠. 그러면 더 이상 없네요. 저 두 친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x의 값의 합은 이렇게 된다. 저 두 개를 직접 구해서 더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늘 말하죠? 그래프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그릴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서 했고요. 여러분, 저거 그래프를 직접 그려볼까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입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45도에 해당하는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당기세요. 그 이야기니까요. 여기 뒤에 있는 친구 있죠? 뒤에 있는 친구.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였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딱 가운데 어디냐면 여기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0의 가운데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당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이야기는 y축을 뒤로 민다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곡선을 다시 그리는 게 빡세서요. 그래서 y축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돼요. 플러스 4분의 x축으로 플러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세요니까 y축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버려도 상관이 없죠. 이제 새로운 y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0이었던 친구는 4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원래 2파이였던 친구는 4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원래 파이였던 친구도 4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원래 2분의 3파이였는데 거기에 4분의 파이를 더하면 될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를 가져오기로 했었냐면 0부터 2파이까지를 가져오기로 했었죠. 0은 여기 있네요. 원래 2파이가 여기 있었죠. 그럼 2파이를 원래에서 뒤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 친구의 결과물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친구를 찾으세요. 그럼 결과물이 여기쯤 있겠죠? 이게 1이었으니까 2분의 루트 3이면 여기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두 개 있어요. 평행이동 되긴 했지만 대칭성에 대한 손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죠. 그러면 이 폭하고 이 폭이 같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 폭을 잠시 알파라고 놓는다면 얘의 좌표는 얼마예요? 여기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에서 알파만큼 뒤로 간 거고 얘는요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에서 알파만큼 앞으로 간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선 이 둘을 더하라고 했잖아요. 둘을 더하면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의 2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니면요 대칭이니까 좀 더 다이렉트로 가면 여길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 반으로 나누면 중점이 얘잖아요. 다시 말하면 얘랑 얘의 합은 이 친구의 2배가 된다. 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럼 이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지금 2분의 루트 3이라는 특수각 이야기를 했죠. 특수각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분의 루트 3이 아니고 만약에 3분의 루트 3이에요. 3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면 특수각이 아닙니다. 사인의 결과물 중에 3분의 루트 3 나오는 건 없죠. 근데 개념은 똑같잖아요. 3분의 루트 3이면 요거보다 살짝 밑에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근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두 근의 합이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의 2배라는 사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똑같이 나왔는데 3분의 루트 3이라고 되죠? 정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계산이 안 되니까요. 근데 반대로 2분의 루트 3이라고 되죠? 정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직접 계산해서 구하면 되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길 K라고 놓고 문제를 풀죠? 그럼 다시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애들이 못 구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못 구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대칭성을 구할 생각을 합니다. 근데 3분의 루트 3으로 되어 있으면 뭔가 특별한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요? 문제에서 해의 합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변에 뭐가 있냐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양수기만 하면. 음수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으면 뭘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 이 내용으로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됐죠? 아침이라서 다들 맛이 가셨네요. 정신 차리시고요. 삼각함수는 계산이 안 되죠? 그럼 99%로 대칭성이나 주기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계산을 해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지 말라고. 대답하지 마. 의미 없는 대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건 수업 방해하는 거잖아요. 자, 465번입니다. 모든 해의 합은인데 미지수가 두 개죠, 사실은. 사인하고 코사인 두 개 있어요. 저기 있는 좌변에 있는 코사인 제곱 x를 치환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제곱 x는 늘 성립하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니까요. 넘겨서 동류항 정리하면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네요. 그럼 사인 x를 잠시만 t라고 치환하면요. 2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인수분해 되네요. 2, 1, 왜 안 나오냐. 2, 1, 여기 마일 1 하면은 x 값은 얼마예요? 1이, x 아니죠. 미안해요. t입니다. t는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됩니다. 어차피 t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사인으로 바꿔서 다시 할 거기 때문에 특별히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도 되겠네요. 자, 그럼 사인 그래프 그릴 거예요. 사인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지금 사인 x는 t라고 놨으니까 가로축 t, 세로축, 가로축 x고요. 세로축 t인 그래프입니다. x 0부터 어디까지 가져와요? 2파이까지 다 가져오네요. 여기 파이고요. 여기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얼마? 1이고요. 여기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2분의 3파이고요. 자,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우리 t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t가 1인 거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첫 번째 2분의 파이 하나 나올 거고요. t가 얼마인 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그러면 물론 특수각이긴 하네요. 특수각이긴 한데 문제에서 해 뭘 구하라고 그랬죠?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대칭성에 의해서 얘랑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얘랑 얘의 합은 이 친구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럼 둘의 합은 얼마? 3파이죠. 이건 그냥 직접 나온 거고요. 2분의 파이네요. 그러면 더하면 2분의 7파이가 되겠습니다. 특수각이라 구할 수도 있지만 안 구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다음 469번이네요. 아니다. 467번인가? 9번 맞네요. 자, 469번. 25년 9월 고1이에요. 작년 거네요. 작년 고2 문제를 변형했다고 합니다. 자, y는 사인 4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의 그래프. 아이고,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가 아니고 0부터 6파이까지예요. 그리고 저 그래프는 주기가 얼마입니까? 저 그래프 주기 얼마예요? 원래 사인의 주기 2파이를 무엇으로 나눠야 되냐면 각도의 개수로 나눠야죠. 4분의 1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8파이죠. 그럼 주기 8파이짜리인데 그 중에 6를 가져오래요. 0부터 6파이. 한 주기를 채 못 가져오네요.
그죠? 전체 주기의 4분의 3을 가져와요. 그럼 우리 전체 주기의 4분의 3인데 생각해 봅시다. 그림 그리기 전에. 우리 전체 주기에 얼마만한 모양이 대칭을 이루면서 반복된다고 그랬죠? 대칭을 이룬다고 그랬죠? 4분의 전체 주기의 반의 반. 4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반복된다고, 대칭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게 3개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 그래프의 개형은 요거 빼고요, 우선. 요거 빼고 이것만 이야기하면 이건 y축으로 평행이동 만들면 되니까요. 원래 사인 전체 그래프 이만큼 있는데 그게 여기가 8파이가 된 거죠. 그럼 여기가 4파이고요. 여기가 2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6파이죠? 근데 우리 0부터 6파이니까 전체 주기의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여기까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그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아래로 내리라. 됐습니까? 자, 그럼 아래로 내려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에서 보시면요. 이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x축 만나는 건 y는 0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y는 0과 쟤를 연립해서 두 근의 AB의 길이인데 y는 0이니까 이 두 점의 y좌표 같을 거예요. 그럼 사실 x좌표의 차를 구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야기가? 그럼 우리 y는 0과 y는 sin 4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의 두 근의 차를 구하라고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연립해서 두 근의 차를 구할 거면 0은 sin 4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걸 1로 넘겼잖아요. 이걸 1로 넘겨서 2분의 루트 2랑 sin 4분의 x의 두 근의 차를 구하셔도 되잖아요. 하나가 빠졌네요. 는 y, 는 y. 그래서 이 두 그래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잖아요. 맞죠? 그럼 뭘 안 해도 돼요. 이 친구를 뭘 안 해도 되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을 안 해도 되니까. 그림이 훨씬 쉽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y는 sin 4분의 x. 아까 개형 어떻게 생겼을지 대충 이야기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6파이예요. 그러면 여기가 1이어야 되는데 비율이 하나도 안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파이니까 얼마예요? 실제로 6점 몇이잖아요. 그럼 사실 이 그래프는 이거에 비해 이게 굉장히 낮은 그래프입니다. 비율적으로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근데 너무 낮게 그리면 알아보기 어려우니까요.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적당히 맞춰서 그릴게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면 이런 느낌 정도로 그려질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6파이, 여기가 4파이, 여기가 2파이. 가장 큰 값 1, 가장 작은 값 얼마?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이 친구랑 자, y는 2분의 루트 2예요. y는 2분의 루트이면 여기에 요렇게 있겠죠? 우리 사인의 결과물이 2분의 루트 2 나오는 거 있네요. 뭐 있죠? 사인의 결과물이 2분의 루트 2 나오는 거. 특수각 중에 45도. 얼마? 4분의 파이. 누가요? 얘가 4분의 파이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x가 사실 얼마예요? 이 순간? 파이죠. 이 친구의 반이네요. 그럼 이쪽은 대칭성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4파이에서 파이만큼 뒤로 갔으니까 여기는 3파이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이 두 근의 차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2파이가 되고. 두 근의 합을 물어보고 있지 않아서 직접 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차 선분의 길이는 2파이가 됩니다. 네, 4번에 있네요. 됐죠?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 안 그렸어요. 어차피 얘랑의 연립에 대한 내용이라 저쪽으로 가서 그렸습니다. 그림 그리기가 이거보단 이게 더 편하니까요. 됐죠? 정석 볼까요? 20분밖에 안 걸렸네요. 왜 이렇게 빨리 되죠, 오늘? 아니에요. 쳐자고 있는. 잘 잤나요? 눈이 반쯤 감겨 있는데요. 그리고 아침부터 그렇게 당을 때려 넣으면 졸리지 않을까요? 그 당 있는 음료수 아닙니까? 네.
약 먹으면 좀 이렇게 졸립니다. 아, 근데 아직 어려서 니네 안 그럴라나? 일단 사정이 있어서 모두 그만뒀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안 올 거야. 거짓말. 아니요, 진짜인데요? 체험 그만뒀어요? 다 그만뒀습니다. 거짓말이죠. 다 그만뒀어요. 이런 불안데. 선생님 공부 안 하면 학원에 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아직 2학년이잖아요. 뭐 일부는 3학년이긴 하지만 2학년들은 한 번쯤은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는 것 같아요. 3학년은 안 됩니다. 한 학기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그게 한 달, 두 달 뭐 이 정도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저 1학기 쉬었어요. 네, 본인이 공부를 좀 덜 하고 싶다 그러면 쉬어도 되는데 그 대신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본인은 고등학교 가서 전교 1등을 하겠어 뭐 이런 욕심을 내시지만 않으면 쉬어도 됩니다. 3학년은 쉬면 안 됩니다. 3학년은 쉬면 조져요. 순식간에 조집니다. 3학년은 언제 쉬는 거냐면요. 수능 끝나고 쉬면 됩니다. 그래봤자 3년밖에 안 남았어요. 3학년들은. 쉰다니까요. 3학년들은 고등학교 가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순식간에 고3이 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진득하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 일정에 막 치여요. 학교 일정에 시험 혹은 학교에 그런 거 있죠. 체육대회 뭐 이런 일정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한 학기 끝나 있고 정신 차려보면 2학년 끝나 있고 어느새 3학년 됩니다. 그리고 3학년 되면 진짜 공부 안 하던 애들도 개 열심히 합니다. 몰라요. 대학 안 간다고 그러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대학 가고 싶어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애들은 여러분이 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은 흔히 말하는 요즘 특성화고. 선생님 어릴 땐 실업계라고 불렀어요. 실업계나 상고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에 갑니다. 진짜 대학에 안 가고 싶은 친구들. 심지어 선생님이 여기 학원 오기 전전에 면접 한번 본 데 있었는데 그 면접 본 데 일산에 있는데요. 일산에 특성화고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유명한 특성화고들이. 신일 비즈니스 고등학교도 있고 영상과학고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그런 친구들 원래 대학을 안 가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배우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려고. 근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을 보내주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애들은 내신을 무조건 전교 3등 이내에 들어야 돼요. 근데 전교 3등 이내에 들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우리 지금 하는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전교 3등 이내에 들어도 대학을 못 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학원을 따로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상으로 배워서 수능까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들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풍토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을 안 가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학을 안 가도 되면 뭘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해서 하시고 그게 없으면 공부하세요. 3학년 되면 갑자기 대학 가고 싶어집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안 하고 다 대학 가고 싶어지고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 어디 대학 가고 싶은데 그럼 진짜 많이 대답하는 거 뭔지 알아요? 좋은데요. 본인 점수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데요. 이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어디 대학 무슨 과를 가고 싶다라고 정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혹은 그 정한 게 자기 성적에 비해 턱없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 성적이 허락하는 제일 좋은 데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걸 하버드는 완전히 길이 다르죠. SAT를 따로 봐야 돼요. 어쨌든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점수가 남는데도 가려면 자기 점수보다 조금 남지만 안정적으로 난 여기가 가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해서 가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학원 선생님 및 학교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연구 자료도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이후로 학력이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 이후로 애들이 병신이 됐어요. 읽고 쓰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때 초등학생이었죠? 그때 언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언어 발달이나 이제 글쓰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도 못 만나다 보니까 사회성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혼자 재밌었잖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때, 여러분, 그래서 신나고, 그래서 학력저하가 온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어린 아이들 있죠.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이나 그 유아, 어린이집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더딥니다. 현재.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맞아요.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쓰고 이야기를 하니까 입술을 보거나 이런 시각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굉장히 더디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방금 얘기했잖아요. 수업 하나도 안 들었어요. 물론 학교에 직접 가도 안 듣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중이 늘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무슨 일도 있었냐면요. 최상위권 애들이 공부를 개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지금 지식을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에 갔어요. 와. 그러면 5분이면 오늘 수업 끝나겠죠. 그럼 남은 35분, 초등학교는 40분 수업이니까 남은 35분 동안 여러분 뭐 하겠어요? 쳐놀죠? 근데 의욕이 있는 친구들은 그 35분 동안 선행을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상위 1, 2% 애들은. 그래서 상위권 애들의 성적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가운데가 사라졌어요. 원래 성적의 분포라는 게 나중에 확통 가면 배울 겁니다. 확통 가면 정규분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회는 평균이 있으면 평균에서 근처에 사람들이 많고요. 멀어질수록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평균적인 사람이 많아요? 평균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균적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인 구조예요. 일반적인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정규 형태의 분포. 정규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이거 영어로 바꾸면 노말이에요. 노말입니다. 노말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깁니다. 실제 학교 성적도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는 여기가 한 80점대에 있으면 고등학교는 이게 50점대로 내려가는 것 뿐입니다.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생겼냐 아니면 이렇게 생겼냐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코로나 직후에, 코로나 봉쇄 풀리고 학교 간 직후 있죠. 그 직후에 아이들 학력평가 시험을 봤는데 기둥이 2개가 생깁니다. 평균은 여기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생겨요. 잘하는 그룹하고 못하는 그룹이 극명하게 나눠졌습니다. 지금은 이게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잘하는 그룹하고 못하는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면 생각보다 적은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쯤 있죠? 그러면 생각보다 최상위 그룹으로 가는 게 어려워요. 뭐 어느 정도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은 5등급제죠. 근데 수능은 아직도 9등급입니다. 여러분도 9등급 수능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5등급을 중심으로 대칭인 구조예요. 1등급은 상위 4%고요. 9등급은 하위 4%.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0%에서 4%까지, 96%에서 100%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대칭인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6등급 정도죠? 굉장히 어디까지 올라오기 쉽냐면 3등급까지 올라오기 쉽습니다. 공부 좀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3등급이죠? 그럼 2등급까지 올라가는 거 어렵고요. 2등급인데 1등급 올라가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럼 특별히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멘사 회원 있나요? 아 진짜요? 진짜요? 엄마가 멘사 회원이라고 한 거 말고요. 이렇게 증서 같은 거 있나요? 멘사 회원은 증서 줍니다. 멘사 회원 거기 가서 IQ 테스트 받고 하면은 증서 딱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 2번 봤어요. 가르치던 학생 중에 2명 있었습니다. 걔네 집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없잖아요. 뭐 멘사 회원증이 없다고 걔 빡대가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걔 똑똑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올라갈수록 점점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노력을 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3은 놀지 말라는 거예요. 중3은 언제 놀아도 돼요? 고등학교 3학년 그 수능 끝나고 그때 노셔도 됩니다. 3년 금방이고요.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옛날에 놀지 말걸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중3은 그냥 노시고요. 놀지 마시고요. 중2는 놀고 싶으면 조금만 노세요. 한 달? 보름? 뭐 이 정도만 노세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 이상 놀면 하기 싫어져요. 다시 공부를 하기 싫어집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가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순간은 거의 없잖아요. 시험을 잘 봤을 때나 아니면 모르고 몇 날 며칠 고민하던 게 갑자기 알아졌을 때. 그때 외에는 사실 즐거움이 크지가 않잖아요. 네. 느껴본 적이 없군요. 시험을 잘 보거나 아니면 모르고 몇 날 며칠 고민하던 걸 갑자기 깨달아 본 적 없나요? 두 번째는 있는데 첫 번째는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럴 때 외에 사실 공부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그 외에 되게 재밌다고 하는 사람 약간 이렇게 살짝 돌아있는 거예요. 살짝 돌아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돌아있는 형들이나 누나들이 대학원에 갑니다. 교수님한테 납치당해서 대학원에 가요. 그럼 그 형들은 막 괴로워하면서 연구를 하면서도 밤에 막 즐겁게 술을 마십니다. 네, 그렇게 약간 맛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이 결국엔 새로운 교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대부분 똑똑하긴 한데 살짝 돌아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교수나 이렇게 대학에서 강사하시는 분들 있죠? 지식은 진짜 이만하십니다. 근데 살짝 돌아 계세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뭐 어쨌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3은 지금 벌써 여름방학이 끝났습니다. 3년 후 이 시간이면 고3 여름방학입니다. 고3 여름방학이면 사실상 모든 게 끝났어요. 뭐만 하냐면 실수 안 하는 연습만 합니다. 모의고사 계속 보면서 실수 안 하는 연습하고 시간 내에 푸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뭔가를 배우는 기간은 3년이 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중3은 놀지 마시고요. 중3은 놀지 마시고 중2는 한 달 정도만 노세요. 한 달 정도만. 네, 한 달 정도 노세요. 한 달 정도 하세요. 한 달 정도 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 시간이 생겼을 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번 시험 때마다 그 생각하죠?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이틀만 더 있었으면 이 과목 잘 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기말고사 볼 때 안 합니다.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시험 점수 싹 이렇게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기말고사 할 때 일주일 더 일찍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 중등이니까 특목고를 가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특목고 가는데 점수 간당간당하면 가지 마세요. 특목고를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내신 점수가 큰 그게 없죠. 의미가 없죠.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봐서 점수가 좋게 나오는 건 선생님 생각에 한 세 번째고요. 첫 번째는 시험 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나를 알아내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나는 어떤 스타일의 공부를 하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다음 시험에 개선하는 거예요. 그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성적이고요. 성적은 여러분들 진짜 공부 많이 해야죠? 어느 날 느낍니다. 성적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 느낍니다. 시험 개어렵게 나오죠? 그럼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50점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개쉽게 나오죠? 하루 공부해도 100점 나와요. 근데 그 100점이 전교 300명 중에 200명 100점이냐? 50점이 우리 학교에서 최고 점수냐? 이런 거에 차이만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점수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압니다. 공부하다 보면 알고 중등은 등수가 아니잖아요.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점수에 좀 더 신경을 쓰는데 고등은 등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하죠? 무슨 생각 드냐면 시험 개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같은 100점이 되면 억울하니까. 그래서 시험이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중등 때는 특목고 가는 것만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중3은 한 타임 남았습니다. 2학기 시험 한 번 보니까요. 중2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남았네요. 5번이라니까 별로 없죠. 시험 5번밖에 안 남았어요.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금세예요. 생각보다 금방입니다. 네.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별로 없죠? 맞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놀지 마시고요. 자, 한 달만 놀라고 그랬죠. 최대 한 달만. 그리고 그거 이상 놀면 다시 공부하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공부하다가 힘들면 잠깐 쉬어도 되는데 중3은 12시간 정도만 쉬세요. 네, 쉬어요. 선생님 뭐 언제 쉬지 말라고 그러나요? 나가서 쉬세요. 나가서 쉬어. 형 나가요.
뭐하러 수업 듣습니까? 자, 아까 정성 연습 문제까지 다 풀었나요?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했어요. 10-5번. 10-5번 보죠. 정성 연습 문제 10-5번입니다. 자, x가 0부터 2파이까지일 때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어렵지 않아요. 헷갈릴 뿐입니다. 뭐가 들어있는 것 뿐이에요. 로그가 들어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 로그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sin x, 코사인 x 개념 다 알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앞에 2가 곱해져 있네요. 요거는 sin 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이에요. 진수의 나눗셈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가 돼요? 밑이 안 써있네요. 상용 로그예요. 코사인 x분의 사인 제곱 x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이게 앞에 있는 두 항이고요. 는 하고 우변으로 넘겨보죠. 우변으로 넘기면 로그 3 빼기 로그 2가 되겠죠. 됐네요. 그러면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이니까 진수의 나눗셈이라 로그 2분의 3이네요. 로그 같네요. 진수가 같으면 되겠죠. 코사인 x분의 사인 제곱 x가 얼마라고요? 2분의 3인 거예요. 미지수 몇 개? x 하나 아닙니다. 두 개예요. 코사인 x 하나, 사인 x 하나. 미지수 두 개예요. 식은요? 하나밖에 없죠. 숨어있는 식이 하나 있네요. 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얼마? 1. 이게 숨어있잖아요. 그죠? 그럼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로 바뀌었네요. 한 문자로 정리합시다. 누구를? 사인 제곱 x를 뭐라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를 코사인 x로 나눴더니 문자 하나가 됐죠? 는 2분의 3. 분수식이네요. 어려워할 거 없죠? 분모에 있는 거 양변에 곱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모에 있는 거 양변에 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요거 여기로 가서요.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3 코사인 x인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3 코사인 x는 0이에요. 그냥 코사인 x에 대한 2차네요. 지금까지는 치환해서 풀었죠? 치환 안 하고 할게요. 이제 이 정도쯤은 치환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나오는 건 2 코사인 x랑 마이너스 코사인 x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해서 2 나오는 건 여기에 2랑 1 하면 안 되네요. 이렇게 해야 되네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코사인 x 이렇게 하면 코사인 x 둘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3 코사인 x 나오네요.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코사인 x 플러스 1과 코사인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x는 첫 번째 친구에 의해 얼마? 2분의 1. 두 번째 친구에 의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습니까? 코사인의 최대값은 얼마인가요? 코사인 x의 최대값. 최소값은? 이게 나올 수는 없겠죠. 그림 그려보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코사인 x 그림에 0부터 2파이까지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코사인 x가 얼마인? 마이너스 2인 순간은 이거보다 한참 밑에 있잖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환해서 범위 변경하고 범위 변경해서 범위를 넘어가는 애들이 그늘 못 가지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어차피 안 만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인 거 찾을 거예요. 특수각 중에 있습니다. 코사인이 2분의 1이 나오는 건 언제? 아니죠. 3분의 파이일 때입니다. 그죠? 그럼 다음 친구는 이 길이랑 2파이까지 있었을 때 이 길이가 같다고요. 그럼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빠지니까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두 개입니다. 문제에선 0부터 2파이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는 3분의 파이, 하나는 3분의 5파이.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3분의 파이라고만 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그래프를 안 그린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 왠지는 몰라요. 애들이 어떻게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건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2파이부터 3파이라고 내면 정답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2파이랑 3파이 사이면 답 뭐예요? 왜 없어요? 답 있죠. 똑같은 문제인데 2파이, x의 범위가 2파이부터 3파이다. 다음 주기에 앞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 친구의 2파이를 더한 3분의 7파이겠죠. 네, 정답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렇게만.
혹은 음수 쪽으로 내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사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림을 꼭 그려주세요. 단순히 숫자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자, 9번입니다. 9번이에요. 좌표를 찍으려고 하는데 좌표가 애매하네요. 물론 찍으려면 찍을 수는 있어요. 1,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찍으려면 찍을 수 있는데 의미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외운 친구 중에 있어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있었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려면 직선이 어떤 형태를 띄어야 돼요? 는형꼴을 띄어야 됩니다. 그럼 1을 넘길 겁니다.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되겠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D 문제에서는 4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이 친구는 뭐가 돼요? x의 개수,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었죠. 그래서 루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절대값하고 이걸 x좌표는 x좌표에 y좌표는 y좌표에 대입하는 거였잖아요. 됐죠? 그럼 절대값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익숙한 형태들이 마구 보이네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 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예요? 정신 차려! 얼마야? 어제도 오래간 갔다 왔더니 목이 갈라지네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예요? 1이죠. 루트 1이니까 1 생략합니다. 자, 여기도 있네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에요. 이 친구의 1인데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절대값 사인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게 얼마라고요? 4분의 1이라고. 됐습니다. t로 치환해 볼까요?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t로 치환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는 4분의 1이라고요. 누굴 치환했어요?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럼 4분의 1도 되고요. 절대값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일 수도 있겠죠. 넘깁니다. 넘기면 결국 이 식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4분의 1은 0이거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분의 1은 0이 되겠죠. 4까지 곱할까요? 4까지 곱하면 이거 혹시 완전 제곱식인 거 보이나요? 개수의 절반의 제곱에 관련된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 완전 제곱식이에요. 근데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4를 곱하면 4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됐죠?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뭘로 인수분해돼요? 2t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도 마사를 곱해볼까요? 그러면 4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건 인수분해는 안 되네요. 인수분해는 안 되고요. t는 얼마가 되냐면 근해 공식 써야겠네요. t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플러스 4ac 하면 16이네요. 32네요. 그렇죠? 32네요. 32는 몇 루트 몇이죠? 4루트 3인가요? 아, 4루트인가요? 16 곱하기 2니까. 아닌데? 맞죠? 자, 그러면 4루트 2예요. 그럼 약분까지 하면 2분의 1 풀마 루트 2예요. 됐죠? 그럼 답이 뭐라고요?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나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나 누가요? t가요. t가 누구였어요? 사인 x가요. 세타네요. 사인 세타가요. 자, 사인 세타의 가장 큰 값 얼마입니까? 가장 큰 값. 1이죠? 루트 2 얼마보다 큰 수예요? 1보다 큰 수잖아요. 1보다 큰 수에 1 더하고 반으로 나누면 전체는 1보다 큰 수가 되겠죠. 분자가 2보다 큰 수니까 이건 존재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이거 존재할 수 있죠? 존재는 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건 t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죠? 됐죠? 근데 t가 뭐였어요? 사인 세타. 자, 그럼 마지막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사인 세타 그림 그리면 사인 세타는 이렇게 생기겠죠? 문제에서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래요? 아이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이래요. 결과물 무조건 뭐예요? 양수죠.
그럼 마지막 이 내용 때문에 이건 존재할 수가 없겠네. 이거 음수잖아요. 그죠? 그럼 뭐밖에 안 돼요? 2분의 1인 거밖에 안 되네요. 2분의 1밖에 안 되고요. 2분의 1이면 야 너무 높다. 2분의 1이면 특수각의 결과물 중에 있습니다. 사인 얼마 해야 2분의 1 나오죠? 사인 얼마? 됐습니다. 네. 안 끝났어요. 리마인드 16번 보고 오늘 종료하겠습니다. 한 문제만 볼게요. 14회차입니다. 길게 안 할 거예요. 지금 2분 남았거든요. 2분 남았는데 2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14회차 16번입니다. 자, 절대값 A는 절대값 B랑 같다라고 했죠. 절대값 A는 절대값 B랑 같다. 저 의미랑 같은데 간단하게 바꾸면 뭐예요? A는 B다. A는 B다도 되고요. 아니면 A는 마이너스 B다도 됩니다. 됐죠? 양쪽에 절대값이 있을 때는 뿔마 붙여서 원래 네 종류인데 결국 정리하면 같다랑 음수배해서 같다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Q는요. 이건 알고 있어야죠.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 나오는 건 유일하게 둘 다 뭐일 때밖에 없어요. 0일 때밖에 없죠. 그럼 이건 A가 0이고 B가 0이란 이야기입니다. 풀었으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요. 사실 이게 세 번째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 건데 어렵지 않아요? 위에랑 똑같아요. 절대값이 절대값이랑 같대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라고요? A 더하기 B랑 A 마이너스 B가 같거나 아니면 A 더하기 B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음수배한 게 같거나라고요. 위에랑 똑같잖아요. P야. 그러면 AA는 사라지죠? B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사실. 0이란 이야기인 겁니다. 이 B가 0이니까. 그럼 이런 케이스에서는 뭐예요?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여기 플러스 B예요. 그럼 요렇게가 사라지죠. 그럼 A는 마이너스 A니까 A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0이란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B가 0이에요. 보세요. B가 0이에요. B가 0이면 B가 0. 여기죠. B가 0, B가 0이면 사실 절대값 A는 절대값 A. 똑같죠. A가 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가 0이면요. A가 0이면 절대값 B는 마이너스 B의 절대값. 똑같죠. 그렇죠? B가 양이냐 음이냐에 상관없이 똑같죠. 그래서 사실 마지막 요 이야기는 뭐예요? A가 0이거나 또는입니다. B가 0인 거예요. 그럼 A가 0이다 또는 B가 0이다는 풀어서 쓰면 세 가지 케이스죠.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거나 A가 0이 아닌데 B가 0이거나 A도 0이면서 B도 0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합쳐서 하나로 적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Q랑 R은 포함관계 누가 더 큰가요? 범위가 누가 더 큰가요? R이 더 크죠. R 안에 Q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끝.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갈 건데요. 오늘 진도 별거 없습니다. 오늘도 문제풀이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선생님 늘 말하는 거죠. 뭐 적을 필요도 없어요. 부등식 이야기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뭐라고 그랬죠?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필기할 거 없어요. 필기할 거 특별히 없고요. 이것만 그냥 한번 해석만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y는 fx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y는 gx가 있어요. 그럼 우리 fx가 gx보다 큰 걸 찾을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 y는 fx 그림, 그 다음에 y는 gx 어디냐? y는 gx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y는 gx. 자, 그러면 fx의 y 값이 gx의 y 값보다 크다. 위에 있다. y 값의 크다는 위에 있다죠. x 값의 크다 오른쪽에 있다고요. 자, 그럼 그런 점들을 찾아본다면, 자, 이 x에 대해서 gx가 크나요? fx가 더 큰가요? 이 x점에 대해서
gx가 더 위에 있나요? fx가 위에 있나요? gx가 더 위에 있잖아요. fx보다. 이 점은요, gx랑 fx가 같은 점이죠. 이 점은요, 똑같은 x값을 대해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점인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점은 이 점도 있는데 이 점도 있고요, 이 점도 있고요, 이 점도 있어요. 이 점도 있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점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모든 점이요 라고 표현을 하면 되잖아요. 그걸 위해 우리는 이 점을 알파, 이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놓으면 이걸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베타부터 여기 감마라고 놓죠. 베타부터 감마 사이에서는 gx가 똑같은 x값에 대해서 gx가 fx보다 위에 있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점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점은 그 이후에, 감마 이후에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fx가 gx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 이후 점도 이런 그림의 구조라면 무조건 위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또 x의 점은 감마의 이후에 있는 점들이라고요. 그래서 근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는 건 이런 이야기고요. 오히려 여기선 더 이상 쓸 게 없습니다. 왜 쓸 게 없냐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지수나 로그에선 진수 조건, 미조건에 대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범위도 보통 치환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드릴 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만 몇 개 풀어드리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특수각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수각에 관련되지 않은 문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 근들 가지고 무언가 다른 걸 하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133페이지, 정석 133페이지 펴보세요. 여기에 있는 기본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 133페이지가 아니에요. 우선 132페이지에 있는 간단한 삼각부등식 이거부터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친구는 sin x가 0보다 큰 거 찾으래요. 자, sin x가 0보다 큰 거 찾으래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해야 되니까 y는 해서 y는 sin x 그래프 그릴 거고요. 그 그래프의 y 값이 0보다 큰 점을 찾을 겁니다. 자, 그럼 y는 sin x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한 주기만 그리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x고 여기가 y죠. 그럼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큰 친구는 이 점들이죠. 그럼 이 점을 만들어내는 x의 범위는 0에서 얼마까지? 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x의 범위가 얼마? 0에서 파이까지면 돼요. 한 주기 이내, 0부터 2파이 이내라면 이게 답이겠지만 다음 친구도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2파이였고 여기가 3파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기까지 문제에서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여기도 들어가니까 x의 범위는 2파이부터 얼마까지? 3파이까지입니다. 필기를 해요. 필기를 해요. 문제풀이는 필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지 말아요. 네, 현우도 한 달 쉬었다가 와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 그 자체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별거 없네요. 그래프만 그리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10-4번입니다. 삼각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인데 두 개 다 해보죠. 첫 번째 친구는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에 대한 내용으로 동시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미지수가 몇 개라고요? 2개예요. 미지수가 2개면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인 제곱 x를 무엇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 코사인 제곱 x로 바꿀 겁니다. 1 흐린 것 같죠? 그거 제가 고칠 수 흐린 것 같아요. 1 코사인 제곱 x로 바꾸고요. 그거에 2배까지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요. -2 코사인 제곱 x, -3 코사인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다고요. 그래프 그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얘는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되고요.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t의 범위는 얼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럼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는 거고요. 이거 0을 만드는 값 2개 있죠. 이렇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최고차익에서 음수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네요. 둘의 부호가 다르면 사이값. 누구의 사이값? 0을 만드는 두 친구의 사이값이에요.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얼마랑 얼마예요?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의 사이값입니다. 됐나요? 이거 적용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우린 돌릴 거니까 적용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죠. 가로축 x인 코사인 그래프. 근데 우리의 범위는 0부터 얼마까지? 2파이까지만 그릴 거예요. 0 들어가죠. 2파이는 안 들어가네요. 자, 그럼 우린 이 그래프에 누구보다는 2분의 1보다는 2분의 1 여기 있겠네요. 2분의 1보다는 아래에 있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는 위에 있대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쯤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2보다는 위에 있는 친구요. 그죠? 자, 그럼 그 친구는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이것도 다 들어가죠. 어디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들어가겠네요. 문제 등호 없습니다. 아, 있네요. 등호 있네요. 등호 있네요.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걸 만들어주는 친구를 찾을 거고요. 코사인의 결과물이 2분의 1이 되는 건 특수각 중에 있죠. 얼마예요? 60도. 3분의 파입니다. 그럼 이 길이가 3분의 파이니까 이 길이도 3분의 파일 거예요. 그래서 여긴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점들의 무슨 좌표? 이거 어디 있냐? X좌표. X좌표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최종 답은 X는 3분의 파이부터 등호 있죠? 가져옵니다. 3분의 5파이까지입니다. 현우야, 안 졸리면 안 자도 돼. 왜 자려고 막 이렇게 자세를 고쳐 잡고 그래. 아이, 그러지 말고요. 자, 이 악물어요. 야, 선생님 수업하는데 졸리다 그러면 선생님 서운하다. 야, 선생님 무슨 톤이 낮아. 선생님 톤 낮게, 이게 톤이 굉장히 낮은 건 아닙니다. 낮은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닥쳐. 자, 그래서 X의 범위 요렇게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탄젠트 이야기도 있고요.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형태? 어제 선생님이 인수분해 된다고 얘기했던 친구입니다. 어제 보자마자 인수분해 되는 거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친구죠. 맞죠? 그럼 요거 다이렉트로 가볼까요? 다이렉트로 가보면 결국 탄젠트를 머릿속으로 잠시만 t라고 치환해서 정리를 하면 이거 결국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t를 0으로 만드는 건 얼마랑 얼마죠? 이거 등호라고 생각해서. 얼마랑 얼마예요? 1하고 마이너스 루트 3 아닌가요? 이게 t 마이너스 1하고 t 플러스 루트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최고차액계수 양수네요. 0보다 작다네요. 실제로는 0보다 작다. 음수네요. 그럼 두 근의 사이값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t의 범위는 등호 없네요. 사이값이라고요. 마이너스 루트 3과 1의 사이값이죠. 근데 t가 사실 뭐예요? 탄젠트죠. 탄젠트 x가 마이너스 루트 3과 1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요. 그림 그려야겠네요.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요. 자, 탄젠트 그림 0부터 2파이까지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파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2파이. 0부터 2파이까지 그렸습니다. 0 가져올 거고요. 2파이는 안 가져온대요. 됐죠? 자, 그랬는데 이 친구의 얼마부터? 1 여기쯤 있겠네요. 1부터 얼마? 마이너스 루트 3. 1보다 조금 더 밑에 있죠?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프만 그리고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내면 얘랑 0 들어가니까 얘도 가져오고요. 얘랑 가져오고요. 이것도 가져오네요. 아, 안 가져오죠? 큰일 날 뻔했어. 안 가져와요. 문제 등호 없습니다. 빵꾸 뚫어요.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입니다. 됐습니까? 점근선이에요. 안 가져옵니다. 점근선이에요. 어차피 안 가져와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친구. 여기 영역은 여기 들어가요. 문제 등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죠. 안 들어오네요. 그럼 우리 탄젠트의 결과물이 1 나오는 거 특수각 중에 있습니다. 4분의 파이죠. 됐죠? 그럼 첫 번째 영역은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4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게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분의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똑같이 4분의 파이여야겠죠, 길이가.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 가니까 4분의 5파이가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구할 수 있겠네요. 이제 다이렉트로 가보죠. 탄젠트의 결과가 루트 3이 나오는 친구 있습니다. 누구죠? 탄젠트의 결과가 마이너스 루트 3 말고 루트 3 나오는 거예요. 60도, 3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쯤에 루트 3이 되는 누가 있다고요? 3분의 파이가 있다고요. 60도. 그럼 우리 이 모양하고 똑같은 게 이 모양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간 거랑 여기서 출발해서 내려간 게 대칭인 구조로 똑같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3분의 파이라고요. 길이가.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뒤로 갔으니까 여기에 좌표는 얼마?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3분의 2파이 안 들어가요. 4분의 5파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친구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x의 범위는 3분의 2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가 됩니다. 또는으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2파이까지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이 친구가 있어야겠죠. 문제 2파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2파이 빼고요. 여기는 얼마냐면 이 친구에서 축이 한 번만큼 더 간 거네요. 그래서 아까 3분의 2파이에서 축이 파이만큼 더 가면 3분의 5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 마지막은 3분의 5파이부터 얼마까지? 2파이까지가 됩니다. 또는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3개의 영역이 나옵니다. 뭐예요? 그래프만 그린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프만 제대로 그리면 여긴 사이값, 양끝값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리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형님 큰일이네요. 이제 문제 풀 때 하나도 못 풀 텐데 이렇게 자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혼자 하면 굉장히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상을 꼭 보세요. 안 볼 거잖아요. 그냥 확인할 수 있죠. 네, 확인할 수 있죠. 안 볼 거잖아요. 안 볼 거잖아요. 카메라는 자, 요거 볼까요? 10-5의 2번입니다. 방정식의 두근이 음수래요. 여기에서 미지수는 누군가요? 이 문제에서 미지수는 누군가요? 세타인가요? x인가요? 문제 써 있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미지수는 x예요, x.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음근, 서로 다른이라고는 안 되어 있네요. 그냥 두 음수인 근, 음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2차의 양근 음근 이야기. 우리 뭐라고 불렀나요? 네 글자. 근의 분리라고 불렀죠. 근의 분리는 양근 음근에 관한 근의 분리도 있었지만 특정 값보다 크다 작다 혹은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근의 위치를 한정 짓는 걸 원래 근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양근, 음근, 근의 분리는 뭐 세 개를 비교해야 됐나요?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후에도 계속 나오니까 외워야 된다. 뭐 비교해야 됩니까? 첫 번째, 판별식 D. 두 번째, 두근의 합. 세 번째, 두근의 곱.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된다라고 나왔어요. 서로 다른이란 표현 없죠? 같아도 됩니다. 판별식 D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근의 합은 음수 두 개니까 음수여야 되고요. 두근의 곱은 음수 두 개의 곱이니까 양수여야겠죠. 이런 구조를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되네. B가 2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이건 늘 성립하네요. 세타 값에 상관없이. 두근의 곱은 2 코사인 세타인데 그게 양수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은 늘 성립하니까 이 문제에서 할 필요 없고요. 요거는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 세타가 작거나 같다 2분의 1. 첫 번째 내용 이거고요. 두 번째 친구는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 됐죠? 이 두 친구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 y는 코사인 세타 그림을 그려. 세타 y 해서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렸습니다. 2파이죠. 문제에서 0부터 2파이 사이라고 되어 있죠? 이번엔 2파이도 들어가네요. 0도 들어가고요. 2파이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친구의 y 값이 2분의 1, 여기 1이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아래쪽 들어가고요. 이 얘기랑 0보다 y 값이 큰 거, 0 안 들어가고요. 큰 거, 0 안 들어가고 큰 거.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건 여기 들어가고요. 얘 안 들어가고요. 요만큼. 그 다음에 얘 안 들어가고요. 얘는 들어가고요. 요만큼. 이걸 찾으라는 거죠. 그럼 이걸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본다면 코사인의 결과물이 2분의 1이 나오는 건 3분의 파이.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길이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5파이가 좌표가 될 거고요. 여기는 파이가 되겠죠. 아니죠? 미쳤죠? 2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여기가 파이니까요. 그럼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되죠. 그럼 첫 번째 친구는 x의 범위가 세타죠, 세타. 세타의 범위가 3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인데 여기 들어가죠? 등호 있네요. 또는 하고 두 번째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니까요. 자꾸 x라고 그래요. 세타의 범위가 2분의 3파이랑 얼마? 3분의 5파이 사이인데 여기는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긴 들어가죠. 등호가 있네요. 이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두 근을 모두 음수로 만드는 세타의 범위는 저기 두 개가 됩니다. 근의 분리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해법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연습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이번 숙제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가 유제 4, 5에 11, 12, 14, 16, 18이네요. 11, 12, 14, 16, 18. 자, 그러면 과제 없는 10-15번 요거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5번 볼게요. 부등식이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이 식의 변수는 누군가요? 세타예요. 아까 방금 전 풀었던 문제는 미지수가 x였었는데 변수가 x였는데 지금은 세타입니다. 세타예요.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이 늘 성립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프 그릴 겁니다. 그래프 그려서 늘 성립했으면 좋겠다로 할 건데 여기 문제는 코사인 제곱 코사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치환할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의 정리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세타의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세타라는 건 t의 범위에 해당하는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늘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으로 해석이 되죠. 됐습니까? 그럼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이 범위에서 늘 성립하면 모든 세타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A만 넘길까요? 9까지 같이 넘길까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는 9까지 같이 상수까지 같이 넘겼으니까 이번엔 남겨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9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늘 성립했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셔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그림 그릴 거라고요. 는 y 해서 이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이 영역만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하죠? 꼭지점의 t좌표는 2분의 3입니다. y좌표는 필요하면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요. 뭐만 가져와요? 마일부터 1까지. 2분의 3이면 1보다 큰 수네요. 여기쯤 1이 있을 거고요. 마일은 한참 왼쪽에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이 친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이 친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y값이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y값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밖에 없잖아요. 더 내려가야겠죠? 이런 식이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럼 위에 있죠? 같아도 되니까 이 순간 같아지니까 되네요. 여기 되고요. 그거보다 아래도 되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건 필요 없고요. 이때 y값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t값은 1이죠? y값은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7이네요. 10 빼기 3이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a는 7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같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a의 범위는 7보다 작거나.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 늘 성립한다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아니에요. 판별식은 언제만 쓴다고요? 해당하는 변수가 모든 실수일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치환에서 해당하는 변수는 모든 실수가 아니고 일부 영역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림 그리고 해석했습니다. 됐죠? 아유, 시간이 개 많이 남네요. 생각보다. 무엇으로 나누면 돼요? x의 개수, 각의 개수인 b파이로 나누시면 됩니다. b분의 2네요. 그럼 얘는 그림을 그려본다면 코사인 그림을 그리시고요. 끝이 얼마라고요? b분의 2라고요. 그럼 이 가운데는 얼마입니까? 이 친구의 절반이죠? b분의 1이겠네요. 그럼 여긴 얼마예요? 절반이죠? 2b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긴 얼마예요? 얘랑 얘 가운데입니다.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되겠죠. 됐습니까? 한 주기만 그려냈어요. 한 주기를 그려냈는데 이렇게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찾아보자고요. 여기가 1이죠? 여기가 2분의 1이네요. 그럼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두 개 있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거예요. 문제에서 A가 뭐라고 나왔나요? 양수라고 나왔죠. 양수라고 나왔죠?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음수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혹시 2A랑 A 플러스 2 중에 A 플러스 2가 더 커버려. 그럼 마이너스 떼고 생각하면 분자가 더 크니까 1보다 큰 수가 되죠. 앞에 있는 음수 떼고 생각하면. 분자가 더 크니까 1보다 큰 수예요. 1보다 큰 수의 음수였으니까 누구보다, 마일보다 더 작은 친구가 됩니다. 그럼 교점이 몇 개예요? 0개겠죠. 이런 케이스라면 이 친구에 생기는 교점 무조건 0개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2A랑 A 플러스 2가 같아지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교점이 한 개 생기겠죠. 모든 이야기는 한 주기 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케이스로 2a랑 a 플러스 2 중에 a 플러스 2가 더 작으면, 분자가 더 작아요. 그러면 0과 1 사이 수 되는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 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 어딘가 떨어진다고. 교점이 몇 개? 2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교점이 2개가 돼요. 그럼 이런 케이스라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교점은 주기상에서 몇 번 있는 거예요? 2개만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5개래요. 저 주기가 반복된다고요. 반복돼서 7번 반복되면 얼마죠? 몇 개의 교점이 생기죠? 14개가 생기죠. 8번 반복되면요? 16개가 생기죠. 15개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번 반복되고 다음 주기에 해당하는 친구가 여기.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여기와 포함하기 전에 여기 사이에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디만 가져오기로 했어요? 0과 2만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0과 2 사이에서 주기가 몇 번 반복된다고요? 7.5번 정도 반복되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b가 뭐라고 그랬죠? b가 자연수라고 했어요. 1, 2, 3, 4, 5, 6, 7, 8, 9, 10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2잖아요. 요게 7이 들어온다면 7분의 2예요, 주기가. 그럼 범위가 2까지 가져오는데 7분의 2 치고는 몇 번 들어올 수 있나요? 몇 번 들어올 수 있어요? 0에서 2예요. 근데 우리 주기가 7분의 2예요. 그럼 이 안에 몇 번 들어올 수 있나요? 8이면요. 8분의 2예요. 8번. 그럼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범위 내에 7.5번 들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존재할 수가 없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럼 다음 케이스는요. 한 개예요. 그럼 주기 내에 몇 번 나오나요, 교점이? 3개 나오죠. 15개 나오려면 주기가 몇 번 반복되면 돼요? 5번. 5분의 2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문제 마지막을 보세요. 모든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a 더하기 b죠. 그럼 우리 케이스 하나 나왔죠? 다른 케이스는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문제를 풀 때. 왜요? 모든이 아니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문제 풀이할 땐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긴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안 해요. 본인이 맞았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니까. 그러면 마지막 문제도 2니까 4개 있죠. 한 주기에 4개 있어요. 그 주기를 반복해서 15개가 생기려면 4.25번이죠. 불가능하죠. 뭐예요? 이걸로 끝이네요. 2a는 a 플러스 2여야 된다고요. a가 얼마예요? 2네요. b는 얼마였어요? 5네요. 답은 얼마예요? 7이네요. 개 쉽네요. 주기에 대한 내용 했잖아요. 심지어 근이 뭔지도 안 구했어요. 개수만 이야기했잖아요. 4점짜리. 됐죠? 나중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까지 푸셔야 됩니다. 그림 그리세요. 안 그러면 못 풀어요. 10분 남았어요. 투데이 문제 풀어볼까요?